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힘의 중요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남들의 성공,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누군가의 화려한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자신을 비하하거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걸어가야 할 궤도는 오직 나만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천천히 나아가려는 자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궤도를 걸어가는 것의 소중함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궤도에서 나만의 속도로 가라.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속도 경쟁을 극대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정보와 의사소통의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졌고, 이는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준다. 이러한 압박은 번아웃, 스트레스,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로 이어진다. 지나친 속도 경쟁에 잠시 브레이크를 건 아주 희한하고 흥미로운 대회가 있다. 영국의 시골 도시 콩햄에서 열리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경주 달팽이 달리기 대회다. 하늘은 흐리고 공기는 덥고 습하다. 150여 마리의 달팽이는 각자의 주인과 함께 출전 준비를 한다. 달팽이들보다 더 긴장한 것은 바로 그들의 주인들이다. 출발 신호와 함께 구령도 울려 퍼졌다. 준비하고 꾸준하게, 느긋하게. 결승선까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느렸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경이로움이 숨어 있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추 트로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느림의 가치를 의미한다. 느리게 걸어가면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주변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쉬는 행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은 집중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기여한다. 느리게 움직이면 주변의 작은 변화와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다. 쉽게 지나치는 풍경, 사람들의 표정, 자연의 소리 등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인다. 수많은 행성은 크기와 질량이 달라도 자기만의 궤도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 속도에는 비교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종착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 남들이 앞서가든 뛰어가든 상관없다. 일찍 서두른다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도 아니다. 제대로만 가면 된다. 생태주의의 선구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왜 성공을 향해 무모하게 덤벼드는가?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춤을 추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박자의 음악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박자가 느리든 멀리서 아련히 들리든 그가 듣고 있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게 하라. 그가 사과나무나 떡갈나무만큼 빨리 성숙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당장 눈앞만 보면 걱정과 조급함이 태산과도 같지만 조금 멀리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천히 멈추지 않고 꾸준히 가자.
나의 궤도에서 나만의 속도로. 인생은 내가 가진 보물을 찾는 여정이다. 유일하다는 건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길섭에 핀 들꽃도, 백사장의 모래알갱이도 가치가 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각자의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특별함도 흐릿해진다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고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선택을 통해 자신을 조각한다. 내가 가진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지 우리는 인생을 걸고 찾아내야 한다. 어릴 때 돋보기를 이용해 태양열을 한 곳으로 초점을 맞춰 종이를 태워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을수록 더 강해지는 빛처럼 자신의 가치를 찾고 이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특화해야 한다. 한 가지 장점이 두각을 나타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장점들이 연이어 발견되고 그것 또한 제 몫을 하게 된다. 지금 내가 가진 재주는 무엇이고 내가 아끼고 사랑할 사람은 누구이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인가를 찾아라. 그리고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나를 함부로 굴리지 않고 무작정 괴롭히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끌어내는 출발점이자 다른 모든 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농구 선수와 감독으로 활약한 신화적 인물 존 우든이 이끌었던 전설적인 농구팀 UCLA는 12년 동안 8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는 자신을 최고로 만드는 신조를 소개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자신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 자신에게 진실하라. 우리는 종종 사회의 기대나 타인의 의견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압력에 휘둘리다 보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봐야 한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물론 슬프고 힘든 순간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이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겨라.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잊고 살아간다. 하지만 매일의 소중함을 인식할 때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은 현재에 충실할 때 가치가 빛난다. 좋은 책을 정독하라. 좋은 책은 사고를 확장한다.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책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사고를 이해하게 된다. 역사서로 과거의 사건을 배우고 소설로 다양한 인물의 감정을 느끼며 자기 개발서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비 오는 날을 위해 피난처를 만들어라. 지치고 힘이 드는 순간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자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일이다. 피난처는 우울을 극복할 힘을 주고 더 나아가 삶의 모든 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질투는 나를 향해 던지는 칼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강아지를 한 마리 길렀다. 그런데 강아지의 이름은 다름 아닌 선배 철학자 헤겔이었다. 그가 강아지의 이름을 헤겔로 지은 것은 순전히 질투심 때문이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졌다. 헤겔이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철학의 바다를 건널 때 그는 졸졸졸 냇가에서 발버둥치고 있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질 때마다 그는 위축됐다. 헤겔의 생각, 행동, 철학 등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이 다 싫었다. 도대체 그가 나보다 나은 구석이 뭐가 있어? 사람들은 위대한 나의 철학을 왜 몰라주는 거야? 쇼펜하우어는 헤겔과 함께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했다. 선배에게 지고 싶지 않아 일부러 강의 시간을 맞춰 헤겔과 경쟁하기로 마음먹었지만 학생들은 헤겔의 강의실만 찾았고 그의 강의실은 텅텅 빌 뿐이었다. 자존심이 무너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급기야 질투심은 증오로 바뀌었다. 헤겔에 대한 그의 적개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독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천박하고 우둔하고 역겹고 무식한 사기꾼인 헤겔은 뻔뻔스럽고도 어리석은 소리를 잔뜩 늘어놓는다. 그런데 그의 상업적인 추종자들은 그의 철학이 마치 불멸의 진리인 양 나팔을 불어댔다. 바보들이 그것을 진실인 줄 알고 환호하며 받아들였다. 훗날 쇼펜하우어도 헤겔 못지않은 명성을 얻었지만 지난날에 왜 그렇게 유치한 감정에 빠졌던 걸까? 질투는 결국 비교 우위에서 비롯되며 사회와 서열 개념을 갖춘 집단 내에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펴봤듯 질투는 좋지 않다. 질투는 상대의 성공과 성과를 파괴하려는 심리가 있다. 직접 상대를 공격하기도 하고 미묘하게 비꼬거나 상대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도록 계략을 짜기도 한다. 결국 갈등이나 오해로 이어져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기 힘들다. 질투를 구성하는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불안, 우울, 시기, 미움, 분노 등 감정이 쌓이면 집중력과 생산성을 떨어뜨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심화한다. 비교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에 더욱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는 자기 존중감을 저하한다. 같은 잣대로 비교할 상황이 아닐 때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 자아 인식이 왜곡되며 자신에 대한 불만만 커진다. 질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이를 인식하고 건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와 능력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진다고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적당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 적당한 질투는 열정을 불태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여기까지 가슴 뛰는 이야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천천히 나아가는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질투일지 모릅니다. 사실 질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이 감정을 남과 나를 비교하며 소모하기보다 내가 더 나은 나로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질투의 감정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을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힘으로 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궤도에서 나만의 속도로 오늘의 나를 응원하며 걸어가 보세요. 때로는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나로 변화하는 과정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궤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